안녕하세요.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유본능의 머릿말 앞부분을 좀 읽어보면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 치유본능을 쓴 큰 메시지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책 치유본능은 제목이 치유본능인데요. 치유 이성, 치유 지식, 치유 상식이 아니라 치유본능입니다. 치유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어떤 지식이나 학습을 통해서 배워야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면 누구나 나면서부터 타고난 힘이라는 것, 본능이라는 것,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치유 본능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은 본능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몸의 언어는 의식의 언어,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책 제목을 붙였고요. 오늘은 이어서 그 치유 본능의 또 다른 이야기들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육체 혹은 정신, 생각으로만 혹은 몸으로만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돼서 살아갈 때 그때를 사람답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인 살과 암, 육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서 이것을 묶어줄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라고도 표현이 되고요. 정신은 신, 그리고 육체는 정, 그리고 가운데 힘인 기. 그래서 정기신의 원리로 보통 이 육체와 정신의 관계를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이 정기신의 관계, 정신의 관계는 또 음양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물질로 드러난 이 몸은 정, 음에 해당이 되고요. 물질로 존재하지 않는 이 정신은 양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속성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음양을 얘기할 때 보통 하늘과 땅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천지라고 하죠. 우리가 하는 표현 중에서 와, 천지 차이다, 천냥지차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만큼 천지 차이라고 할 만큼 이 육체와 정신은 완전히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하늘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잠시 우리가 잔디밭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봤을 때 그 잠깐 동안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반면에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발 딛고 있고 살아가는 이 땅은 그 변화가 굉장히 서서히 일어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근데 굉장히 서서히 일어나서 겨울 땅이 풀려서 봄에 부드러운 땅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고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또 땅이 다르고 꽁꽁 얼었던 겨울 땅이 삽도 하나 안 들어가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단단하게 차갑게 얼어있던 땅이 부드러운 씨앗을 싹 틔울 수 있는 땅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기에는 다 큰 변화가 없는 땅 같지만 그 안에서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이 땅의 변화는 지도를 바꿀 만큼의 변화입니다. 바다가 융기해서 산이 되기도 하고요. 가라앉아서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땅은 붙었다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바꿀 만큼의 엄청난 변화인 거죠. 바로 삶의 바탕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정신과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얘기하지만 이 하늘이라는 건 공의 상태, 무한한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지구가 땅이 존재하는 만큼 인식할 수 있는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해당되는 공과 하늘에 해당되는 천은 전혀 다른 용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 육체와 정신의 관계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는 꼭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육체와 정신, 몸과 생각의 언어는 전혀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하는 이 생각은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또 익히고 또 물질로 존재하지 않다 보니 순간적으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순간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당장 변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전까지 했던 생각이 지금 당장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생각은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물질로 존재하지 않으니까 시공을 초월하고 과거로도 갔다가 다른 나라로도 갔다가 심지어 이 지구 밖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나 현실은 몸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는 것. 몸이 바로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순환이치, 에너지의 법칙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영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지켜야 하는 도덕, 윤리, 선악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것과는 무관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몸이 본능만 쫓아서 마구 내달리지 않도록 나의 이성으로, 나의 생각으로 몸을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몸에 힘이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생각이 몸을 다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생각에 끄달려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생각에 완전히 끄달려서 생각으로 몸을 억누르거나 혹은 몸의 본능에 끄달려서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편안하다 라고 했을 때는 내 생각과 육체가 하나가 된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자, 이 몸의 언어를 이해하려면, 몸의 언어는 의식과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나의 의지라든지 목표, 의식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습관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실제 내 삶은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수한 무의식들, 바로 습관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무의식의 습관들이 내 삶을 규정짓고 결정짓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지금 누군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 혹은 저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 남편 혹은 아내 의심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이에게 화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는 미워하고 싶지 않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거나 미워하게 되거나 또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 어린 아이를 두고 생각을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나이니까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아이를 대하면 그 어린 아이에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야! 혼내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대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잠든 아이를 안고 또 수많은 엄마들이 또 그 행동을 반복을 하시는데요.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첫째를 키울 때 그런 시행착오를 사실 많이 겪기는 했는데요. 지금도 수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는 정말 미워하고 싶지 않고 화내고 싶지 않고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왜 내가 그럴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왜 반복이 될까? 단순히 이것을 명상이라든지 어떤 종교나 좋은 말씀, 어떤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에게 어떻게 얼마나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며 혹은 나 자신도 이걸 통해서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알게 되지만 약발이 오래가지 않죠. 또 반복됩니다. 그런 행동이.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언어, 말, 문자나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몸은 몸짓, 감정, 기분,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 그런 것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영역에서 그런 눈으로 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은 자연, 에너지, 기운, 힘, 그런 영역으로 다시 힘이 어떻게 흐르며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균형과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자연에는 선악이 없고 천지는 불이 납니다. 몸의 언어를 좀 이해를 잘 하려면 이 본능에 충실한 아이들을 좀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아이들 중에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혹은 친구 물건을 뺏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내 거야, 안 줄 거야, 우리 집에 오지 마. 혹은 가서 친구 물건이 친구가 놀고 있으면 그걸 뺏고 그리고 꼭 잡고 안 놓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당연히 혼을 내겠죠. 안 돼. 그럼 안 돼. 친구랑 같이 놀아야지. 사이좋게 놀아야지. 빨리 줘. 하시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훈육법으로 좋은 언어로 누구누구야 그러면 안 되고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아주 장시간 긴 대화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의 시선이 이미 딴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잠깐 주는 것 같지만 또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이 몸 공부를 하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상황을 해결을 하시는데요.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야지. 부드럽게 얘기 한마디 하고 자 간식 먹고 놀까? 그래서 귤을 한 바구니 주거나 새콤달콤한 딸기를 주거나 아니면 맛있는 새콤한 주스를 준다든지.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보는 거죠. 왜 얘가 지금 친구의 물건을 뺏고 혼자 저렇게 움켜잡고 있을까? 사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친구랑 사이좋게 놀고 싶은 마음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죠. 자, 내가 누군가에게 뭘 주려면 일단 이 움켜잡고 있던 손이 펴져야 합니다. 잔뜩 오그라붙어 있던 이 에너지에서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풀려야 되는 건데 오그라붙어 있고 끌어당기는 힘만 너무 강할 때 아이가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생각은 그러고 싶지 않지만 마구 혼나고 있지만 정작 더 심하게 혼나는 과정에서 더 긴장이 되다 보니까 더 심해지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긴장감을 풀고 또 이 오그라들어 있던 부분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기운, 부드럽게 해주고 쉬게 해줄 수 있는 에너지, 신맛의 어떤 음식들, 간식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아이는 사실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래서 우리 애가 젤리를 좋아했나 봐요. 그 어른들은 뭐 쉬어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그 짱땡 또는 꿈땡 그런 젤리 같은 것도 아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너무 잘 먹고 먹었는데 또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은 좀 괴로워하시는 거죠. 저 식품 첨가물 그득한 걸 왜 쟤는 계속 달라고 하나? 왜 저거 계속 달라고 하지? 하면서 이제 갈등을 하십니다. 물론 뭐 젤리 한두 번 먹는다고 그렇게 큰 건 없지만 더 중요한 건 이왕이면 뭐 그런 젤리보다는 좀 더 양질의 그 신맛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먹거리가 있으면 그걸 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무슨 젤리를 먹일 것이냐가 아니라 이 아이의 에너지가 바로 이런 상태구나. 지금 힘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구나 하는 그 몸을 읽어주시라는 거죠. 생명의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아이는 그 힘이 채워지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생각하고 하고 싶었던 대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혼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몸은 때로는 어딘가 통증을 만들기도 하고, 어딘가 저리기도 하고, 또 어딘가에 어떤 발진이나 뾰루지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잘 살펴보고 몸의 언어를 이해했을 때는 이것이 무슨 신호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떨고 있지? 어딘가가 떨린다. 손이 떨리고 심하면 뭐 머리도 떨리고. 언제 떨리나요? 추울 때 떨립니다. 열을 내려고. 운동 에너지가 열로 가는 거죠. 그러면 떨고 있는 누군가는 몸이 식어 있구나.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피가 거기 안 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하는데 왜 다리 떨고 있어? 그만 떨어! 너 혼부터 내는 거죠. 그러지 말고 더 떨어. 다리 더 떨어. 열날 때까지. 떨 만큼 떨면 떨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몸의 언어는 의식의 언어, 생각으로 표현하는 언어와는 다르다. 몸의 언어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그 언어를 익히기 위한 기본적인 알파벳 같은 게 있는 거죠. 가나다라를 알고 알파벳을 알아야 하듯이 이 몸의 언어를 이해하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그 기본적인 알파벳과 같은 것이 바로 음양, 오행, 육기, 상생상극, 정기신 같은 용어들입니다. 몸의 언어라는 세상에 통용되는 새로운 용어들, 단어들인 거죠. 이 표현들을 통해서 몸이 말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에너지의 원리, 기운과 힘의 역학의 원리로 자연의 원리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치유 본능은 바로 그 몸의 언어를 내 스스로
이해해서 진정하게 몸과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건데요. 내 몸의 언어를 이해하고 몸과 소통했을 때 나의 본능은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해서 눌러놓거나 억압하려고 한다면 엉뚱한 방향으로 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너지는 선악, 윤리, 도덕과는 무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치유 본능에서는 그 이야기들을 계속 좀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되신다면 책 치유 본능을 미리 읽고 영상을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공부가 복잡한 지식이나 암기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가 경우와 이치와 사리에 맞게 좀 생각해보고 아, 그렇구나.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면서 공감하고 그것이 맞다면 내가 삶에서 실천하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공부입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몸의 언어를 하나씩 좀 풀어가도록 하고요. 이 책 치유 본능의 일부의 1장의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체도 틀도 없는 생각은 시공간을 초월해 넘나들지만 몸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있다. 몸을 지녔다는 것은 한계이기도 하지만 더 없는 기회이기도 하다. 내 생각은 몸을 빌려 비로소 현실이 된다. 형태 없는 생각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거나 미래를 꿈꾼다 해도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몸이다. 내 몸에서 출발하지 않는 지식이나 이론이 결국은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이론들과 학설들이 찬란해 보이고 전문가의 이야기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내 이야기가 아니다. 자, 우리가 흔히 내 생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생각을 가만히 지켜보시면 온갖 잡념들과 잡생각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보고 들었던 정보들이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 사이에서 진짜 정말 중요한 것이 묻히지 않도록 그 수많은 생각들, 다른 사람의 의견, 카더라 혹은 전문가가 말한 것, 어디 책에서 본 것 이런 거 말고 진짜 나의 생각, 그 수많은 생각들 오고 가는 잡념들을 지켜보는 정말 나의 생각,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치유 본능을 깨우는 것이고요. 진짜 나의 생각 그리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는 몸이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몸 공부를 하는 것은 결국 의식 너머의 무의식의 세계를 건드리는 것이고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 무의식으로 쌓여온 그 오래된 나의 습관, 그것을 다른 길로 되돌리는 겁니다. 다른 길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몸에 익어왔던, 몸으로 젖어왔던 물질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땅의 변화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유 본능을 깨우면서 내가 이게 땡겼는데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 부분이 간지러웠고 여기에 항상 뾰루지가 생기고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신호였구나. 내가 항상 이런 분노에 차 있고 혹은 짜증에 차 있고 좀 우울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신호였구나. 그렇게 해서 나를 제대로 알아봐주고 나를 이해하고 진정 내 몸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그 길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루가 더 건강해지고 오늘 지금 여기서 행복해지는 것.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치유 본능의 저자 김은숙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치유 본능을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